오늘은 2017년 7월에 개원했던 바이건이 8가지 정도에서 좀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베이저2입니다. 베이저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초음파의 진동을 열로 변환시켜서 굉장히 단단한 지방 조직과 그 하얀색 섬유 조직들을 선택적으로 녹여요. 그 다음에 음압으로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최첨단 의료기기입니다. 저도 너무 고가의 기계라 도입을 망설이다가 재수술이나 단단한 지방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피하 지방이 0.6cm 이하인 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방을 출혈 없이 피부에 손상 없이 맞출 수 있다는 이 점이 저로서는 매우 놀랍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실제로 복부 거상부에 유착된 부분이 좀 돌처럼 정말 단단해서 제가 수술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좀 베이저를 사용해보자 해서 했는데 정말 안전하게 또 완벽하게 수술이 끝나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수술에서의 이 베이저 사용을 적극 권유를 했고, 그 결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계가 바이원에는 항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비스트제2예요. 이것도 최신 버전인데 독일 제품이고요. 3가지의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워터제 분사 방식으로 투메센터 용액을 강한 수압으로 이렇게 뿜어내요. 조직에 붙어있던 지방들을 안전하게 생착이 잘 될 수 있게 그 공간 안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섬유 조직을 제거하고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지방을 흡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지방을 세계 특허 기술인 지방 분리통에 통과하면서 섬유 조직을 1차로 제거하고 모아진 바틀에서 밑에서 지방을 한번 기름을 더 걸러주게 돼요. 이렇게 과정이 필요한 것은 가슴 지방 이식이라는 게 수술 후에 그 미세 석회라는 의료적인 상황을 최소화하고 생착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정말 완벽하게 하고 있는 지방 이식, 자가 이식 기구입니다. 또 지방 낭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일반 수술에 비해 수술이 3배에서 4배 더 걸리더라도 제가 고집하고 있는 이 독보적인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술 케이스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힙선 재건 수술입니다. 지방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제거해야 되는 지방 흡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을 좀 더 단단하게 재건해주고 수술의 손상을 좀 최소화하면서 완벽한 허벅지를 목표로 한다는 제 목표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리콘 스캔포트예요. 처음에는 허벅지에 보이지 않는 흉터를 자신 있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세상에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허벅지 말고 복부와 팔 등까지도 흉터에 대한 관심과 최소 절개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점점 늘면서 저도 숨길 수 있는 부위에 가장 데미지를 적게, 그리고 상처가 가장 잘 아물 수 있게 한다는 이 3가지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 부분에 맞게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제품도 대용량이나 재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상처가 좀 커지게 돼서 특수 제작을 해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최소 절개 흉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더마본드라는 것을 사용해요. 지방흡입 절개는 굉장히 작고 좀 좁고 또 깊이가 생겨요. 그래서 성형외과적인 수술 중에서도 봉합이 가장 어려운 상처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봉합살을 제거하고 나면은 봉합사 나일론 실이 나오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하얗게 변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이나 가슴 아래에서는 이 스캔포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부위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부위, 즉 시골이나 가슴 아래 등에서는 저는 좀 번거롭지만 더마본드라는 이 최신 방법을 적용하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6번째로 통증 조절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하게 조절하고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7년, 8년 그 당시에 사용했던 방식의 통증 조절을 하다 보니까 수술 직후 통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공의 때 호스피스 파트에서 썼던 뼈 전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던 방식에다가 비마약성 진통제를 2개 정도 더 믹스해요. 이게 사용 이후에 통증 개선 정도가 어떠냐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울면서 너무 아파요 하시다가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정말 아파요, 울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놀라운 발전인데, 이게 당장 최근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뭐야, 이 정도인데 이게 가장 안 아프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전과 비교한다면 정말 가장 통증을 조절을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는 기립성 결합의 처치예요. 대용량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복합 부위 수술을 하고 가장 힘든 것은
퇴원까지 수술 끝나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하신 분이 또는 아침에 하신 분이 밤늦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2017년도 개원했을 때는 신사역에 3개 정도 비슷한 지방흡입병원들이 갑자기 많이 개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려오는 얘기가 신사역에서 지방흡입하고 지하철역에 쓰러지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멀리 가시는 기차역에서도 119가 와서 쓰러지신 분들을 모시고 갔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지방흡입 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었어요. 단순히 지방을 많이 흡입하는 것이 절대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게 제가 그 순간부터 좀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감기 걸린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질 때 신경과에서는 오토노믹 디스펑션이라는 진단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세가 바뀔 때, 예를 들어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되면서 쓰러지시는 거죠. 근데 이건 왜 생기냐면 하체에서 근육이 혈관을 확 수축시켜 가지고 머리로 정맥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러한 작용이 정말 약간의 시간차만 생기더라도 현기증이 나고 눈이 하얘지는 것 같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지방흡입 후에 의식이 또렷하지만 일어나기가 어렵고 쓰러지고 현기증이 난다면 바로 이런 증상을 보완해주는 처치를 하면 되는데, 이런 처치를 잘 할 줄 아는 의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저는 또 전공의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또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과장님들이랑 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적인 수액 처치와 그다음에 종아리 압박법, 약의 조합을 통해서 수술 후의 어지러움을 최소화하고 가장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번째는 아직 제가 하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곧 진행되겠지만 리뉴비온이라는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리프팅을 원하실 때, 그리고 엉덩이 재건을 완벽하게 하기 위할 때, 피부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제 디바이스예요. 단순히 수술 기술이 아니라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피부와 근육을 이어주는 섬유 조직의 재건을 도와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바디 리프팅 원리에 가장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도입되는 순간 이 채널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8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의 바이원보다 내일의 바이원을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싶습니다.